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다음 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마스크를 일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게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오부제를 적용해 구매 가능한 요일도 제한돼 해당 요일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공적 의무 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고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아예 금지했습니다. 마스크 생산 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며 판매 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전 예산안에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11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KT에게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찬성 75, 반대 82, 기권 27표로 결과가 나오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의 지분을 최대 34%까지 확보해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삭제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담화 혐의로 처벌을 받은 KT가 기존 법에 따라 K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뱅법과는 다르게 특금법은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시장의 법제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시중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은 뒤 금융위원회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등급법 시행 이전부터 영업을 했던 가상자산 사업자는 내년 9월까지 실명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하순 국내 주요 증권사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임기 만료를 앞둔 최고 경영자들의 거취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CEO로는 최연만 미래에셋대우 수석 부회장과 조은기 미래에셋대우 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김혜준 교보증권 사장과 김친 SK증권 사장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증권업계가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번 주총에서 연임이 유력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총을 계기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대표도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명석 유한타증권 대표는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7년 만에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며 IBK 투자증권도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방침이어서 김영규 사장도 물러나게 됩니다. 한국시티은행과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 파생상품 키코 분쟁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티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키코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의 불안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에서 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의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 상품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환 위험 해지 목적으로 키코를 샀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피해를 봤습니다. 이동통신 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G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는 어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 요금을 감면하는 내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통신 3사가 발표한 상생안에 따르면 SK텔레콤과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130억 원과 110억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고 KT는 1,040억 원, LG유플러스는 850억 원 규모를 지원합니다. 통신 3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유통망과 협력사를 위해 총 3천억 원 규모의 상생안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어제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9조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향후 주가의 반등을 기대하고 급락 국면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일본이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김창한 펍지 주식회사 대표가 모회사인 크래프톤 대표를 견임합니다. 기존 김효섭 크래프톤 대표는 사임합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